지금 2023년 4월 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7시 3분입니다. 오늘 트렌드 코리아 셀프로 볼 거고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오늘 그냥 마무리를 져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8번째 키워드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그럼 우리가 알파 세대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앞에 알파, X세대, Y세대, Z세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대라고 하는 거는 15년 단위로 끊는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이런 알파 세대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세대 앞에 알파벳을 붙여서 나오는 관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신세대라고 해서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X세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Y세대죠. 80년대에서 94년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Y세대라고 합니다. 80년에서 태어나서 94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Z세대입니다. 95년에서 이제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Z세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Z세대의 거의 막바지에 문을 닫고 왔네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Z세대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를 붙일까 고민했는데 A를 안 붙이고 알파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알파 세대는 10년에 태어나서 24년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2010년에 태어났으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겠네요. 알파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뜻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최초에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도 붙었네요. 이 알파의 기원을 좀 보면 이제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효능감 있는 친구들을 알파라고 칭하기도 하니까 이 알파 세대는 강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알파 세대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트렌드와 소비 시장에 이 알파 세대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이고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알파 세대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물음으로 좀 몇 가지 특징을 꼽아 보기 이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알파 세대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할까요?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택배 같은 걸 시키게 되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파 세대들은 문자를 많이 이용할까요? 아니면 카톡을 많이 이용할까요? 문자를 오히려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이상한 일을 당할까봐 이 키즈폰에 카톡을 깔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파 세대를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선입견으로 알파 세대를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들 세계를 좀 빠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세대 특징 1입니다. 이 친구들은 몰루가 셀러브레이티입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하면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죠. 기성세대에는 좋은 대학 진학이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각자의 장점으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틱톡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특히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성년기 이 친구들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 환상을 잘 반영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틱톡입니다. 인스타하고 유튜브는 팔로우 중심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틱톡은
추천 알고리즘에 한번 뜨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틱톡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알파 세대 특징 2입니다. 코딩 교육과 경제 교육을 함께 배우는 세대입니다. 요즘에 코딩을 의무화 교육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럽네요. 저희 세대에는 영어가 의무화였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 교육을 배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뭐 자꾸 어렸을 때 돈돈거리면 안 된다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뭐 용돈의 개념도 그냥 받는 식으로 엄마 카드 쓰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이제 더치페이를 활용한 경제 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제 미성년 주식 계좌 수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증여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겠죠. 창업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잘 처음 듣는 용어인데 키즈 플래너라고 해서 이런 창업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김난도 교수가 이제 알파 세대한테 너한테 뭐 최고의 순간이 어떤 때냐 이렇게 물어봤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최고로 행복했었을 때가 다이소에서 쇼핑을 하고 인생 네컷에서 사진을 찍고 식사는 이제 마라탕으로 하고 이제 후식으로 버블티를 먹었을 때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놀이터에서 노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소비를 놀이로 즐기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줌으로 같이 연락을 하거나 뭐 젤리라는 어플로 뭐 연락을 취한다고 하네요. 알파 세대 특징은 3입니다.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동료 인구가 굉장히 적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스포켓이라고 해서 조부모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포켓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10포켓, 12포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뭐 고모, 뭐 이모, 뭐 형, 누나 막 돈을 다 주는 거예요. 6개의 지갑에서 나올 게 막 10개의 지갑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 주변에 카카오톡 사진만 봐도 그래요. 막 조카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걸 정말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효능감. 대표적인 예시가 로블록스라는 건데요. 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걸로 효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디지털 중독이 있겠죠. 말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먼저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때문에 언어 학습에 좀 저하가 됐어요. 그 입 모양을 보고 좀 발음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급식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급식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해서 이 알파 세대의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그 모든 국가에 비해서 제일 최하로 행복도가 낮게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행복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AI도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 노동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고 자기만의 뚜렷한 엣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그 레드오션의 입시 시장보다는 저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그런 선택을 했으면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 나갈 것이고 그게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이고 이렇게 찾아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걸 나중에 보는 친구들 혹은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유익한 그런 미멘토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저 자신만의 약속을 좀 지키고 꾸준히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